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업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지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23쪽을 펼쳐주세요. 교과서는 123쪽, 학습지는 여러분들 25쪽을 펼쳐보세요. 25쪽, 학습지는 25쪽. 역시나 복습 퀴즈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준비가 됐으면 앞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울 단어는요,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거를 본격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웠던 단어는요, 크게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활동들에서 배웠습니다. 이와 관련한 OX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독립문을 만들며 민중계몽활동을 전개한 단체는 독립협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동그라미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자, 이 문제는 독립협회의 활동을 아니야라는 거야. 이런 활동을 한 단체 넌 아니 묻고 있는 거예요. 독립문을 만들며 민중계몽활동한 단체는 독립협회라는 거죠. 왜 했다? 바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민중계몽활동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요, 독립문 세우는 거예요. 독립문 세우기. 자, 두 번째, 독립문을 만들며, 미안해, 여기 앞에 있었네. 독립문을 만들며. 자, 2번, 독립문을 만들며 민중계몽활동을 전개한 단체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정변을 일으켰다. 자, 이거는 정답은 X죠, X. X냐? 자, 이 단체에 대해서 너 알고 있냐?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단체 알기 힌트는 앞에 있죠. 독립문을 만들며 민중계몽활동 전개한 단체래요. 아까 봤죠? 독립협회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묻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 독립협회는 정변을 일으켰냐라고. 정변을 일으켰냐? 그 독립협회는 정변을 일으켰니? 물었네요. 일으켰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정변을 일으켰던 단체는 독립협회가 아니라 어디다? 급진개화파였다. 급진개화파. 자, 이 급진개화파 일으켰던 정변 사건을 우리는 그거를 갑신정변이라고 해서 갑신정변. 그래서 정답은 X가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단체가 나오면요, 단체 활동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 문장을 통해서 어떤 단체인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단체가 이런 활동을 했는지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단체가 무엇을 했는가, 단체가 왜 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해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를 처리한 단체는 중추원의 기능 개편을 주장했다. 어디 봅시다. 이런 처리한 단체는 어디였는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러시아 전령도를 처리한 단체는 어디다? 이게 독립협회다. 독립협회. 독립협회의 자주국권운동을 보여주죠. 독립협회의 자주국권운동. 자주국권운동으로서 독립협회는 그러면 중추원의 기능 개편을 주장했는가? 주장했었죠. 왜? 중추원을 의회와 같은 기구로 만들어서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된다. 자, 4번. 궁극기무처 설치는 경운궁으로 황궁하고 황궁안에서 황제로 즉위한 사건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정답은 여러분들 X죠, 여러분들. 궁극기무처 설치는 여러분들 어떤 시기였죠? 가보개혁이었어. 가보개혁 중에서 몇 차 가보개혁? 설치는 1차 가보개혁 시기였죠. 자, 그러면 1차 가보개혁 시기는요, 이 사건 이후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도 뭐냐라는 거죠. 경운궁으로 황궁하고 황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한 사건. 우리는 이거를 대한제국 수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제국 수립. 자, 그러면 대한제국 수립은 1차 가보개혁 이전에 있었냐라고. 1차 가보개혁 이전에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죠. 1차 가보개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정부 수립이 있다는 거죠. 전후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XOX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하고 한능검을 통해서 파악해 볼 건데요. 자, 수능 한번 봐봅시다. 밑줄 친 황제국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네. 황제국 힌트를 찾아봅시다. 광무원요. 벌써 광무로 나왔죠. 연호를 광무로 쓴다라는 모습 보고 있어. 광무란 연호를 쓰는 나라네요. 영화로 날이 되었다. 폐하께서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시어 조선이 자주 독립한 황제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광무라는 연호를 쓰고 조선이 황제국이 되었다.
조선이 간판을 갈아 끼웠다 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다? 그 나라가 대한제국이라는데, 대한제국. 그 황제국은 대한제국이란 거예요. 그러면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1번, 지게를 파였다. 정답이 나왔죠. 지게는 뭐냐? 토지조사에 따른 근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서라 했습니다. 근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했다라는 거고, 2번,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이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신라시대였죠. 신라시대. 3번, 개경을 삼았다. 고려입니다. 고려. 4번, 인조반정으로 성립되었다. 조선을 말하죠. 조선. 대한제국하고 조선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5번, 임대표회를 소집하였다. 이거는 추후에 배우게 될 임시정부를 만든다. 임시정부.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찾는 건 문제입니다. 다음, 관제가 반포된 이후의 사실을 묻고 있네요. 그럼 다음 관제가 어느 시기인지를 파악해봐야겠습니다. 봅시다. 원수부 관제, 첫 번째 나오네. 원수부. 대황제 폐하는 대원수로 군기를 총람하고 육해군을 통령하며 황태자 전하는 원수로서 육해군 일률조 통솔한다. 이에 원수부를 설치한다. 대황제가 나온다. 원수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황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무슨 관제냐? 원수부 관제란 거죠. 그 원수부 관제는 어떤 개혁을 일환 나온 거냐? 광무개혁의 일환으로서 나왔던 거다라는 거. 광무개혁의 일환으로서 나왔던 거고, 이 광무개혁을 실천했던 나라는 대황제 나오니 대한제국 시기란 거죠. 대한제국 시기. 자, 그렇다면 관제니까 광무개혁 이후에 사실 옳은 것은 1번 지게암문이 설치되었다. 정답은 1번이죠, 여러분들. 참고로 지게암문은 뭐냐면요, 이 지게를 발급한 기관을 지게암문이라고 합니다. 지게를 발급하고 토지를 조사하는 기관이 지게암문이었어요. 자, 2번 궁극기무처가 창설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1차 가보개혁, 지겹도록 나오죠. 1차 가보개혁이죠.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되었다. 오군영 이영으로 통합된 것은 1880년대 개화정책의 내용이죠. 개화정책 내용. 통리, 기무, 아문 기억나시죠? 4번 한성사범학교가 설치되었다. 우리 다 배운 거예요. 2차 가보개혁 시기라는 거고요. 5번 건양이라는 연호로 제정되었다. 을미개혁에 대한 을미개혁. 자,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어디 3번, 2번, 4번, 5번, 그 다음에 원수부와 지게암문 설치가 되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서 핵심 뭐냐면요. 너 광무개혁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 광무개혁 내용 알고 있어? 찾았죠. 광무개혁 일환으로서 지게암문을 설치해 지게를 발급하였다라는 거죠. 즉 이걸 아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번에 배웠던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뭘 배울지는 학습 목표를 통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러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좋습니다. 2번,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주요 조약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권 침탈을 보여주는 조약 내용을 사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서요.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이 이제는 우리 조선의 국권을 빼앗아가는 내용입니다. 이 국권을 빼앗아가는 그 흐름 속에서 세계사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이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권이 빼앗기고 정당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참고로 국권이 뭐냐면 여러분들 국권은 뭐냐? 국가에서 행사하는 권한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행사할 권한들도 있죠. 우리 친구를 맺는 그런 권한, 친구가 잘못했으면 너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 친구가 때리면 나도 같이 때릴 수 있는 권한, 그런 게 있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권한, 그게 뭐다? 외교권. 외적이 침범했을 때 싸울 수 있는 권한, 그게 군사권. 뭔가 잘잘못을 따를 수 있는 권한, 사법권. 또 법을 입법하는 입법권. 그래서 사람을 뽑는 인사권. 등등등 많아요. 재정권, 그런 것도 있어. 재정권. 여러분 등등 많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다 국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권한들을 누가 일본이 침탈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사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원의 전체적인 내용. 자, 사단원은요,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일본의 침략 확대와 그리고 국권 수호 운동 큰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일본의 침략 확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단어는요, 일본의 침략 확대 주제와 국권 수호 운동 주제를 다룹니다. 그 중에서 일본의 침략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침략의 역사는 1976년 이 조약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조약이 뭐죠,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침략을 확대해 가다가 1895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뭐였는가? 청일전쟁이죠. 자, 청일전쟁으로 영향력을 일본이 확대해 가는데 이거를 견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계가들이 일본한테 하면 안 돼 라고 한 사건이에요. 일본아, 그러면 안 돼, 나대지 마 라고 간섭한 사건. 이게 뭐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간섭한 삼국 간섭이란 사건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05년에 이 전쟁,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을 끝으로 해가지고 러일 전쟁 승리하게 되면서 침략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이 침략 확대는 여기 보이는 한일의정서라는 5가지 조약을 통해서 5가지 조약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1910년에 조선은 이렇게 병합이 됩니다. 자, 조선이 이렇게 국권을 빼앗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국권을 지키자라는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의병의열투쟁이고요. 다른 하나 방식은 애국, 계몽, 운동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러일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국권을 침탈해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학습지 26쪽에 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러일 전쟁 발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당시 한반도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한번 봅시다. 가운데 누가 있나요? 조선 사람이죠, 여러분들. 조선 사람 좌우로 어느 나라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오른쪽으로는 일본, 왼쪽으로는 러시아처럼 생겼죠? 자, 두 나라가 우리나라의 영향력 확대를 두고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독점권을 얻기 위해서 서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잡아당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청의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한 거죠. 청의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되면서 이제는 한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두 나라는 러시아와 일본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일본은요, 당시에 최약체 국가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러시아에 절대 이길 수 없는 국가라고 평가받았던 일본은 어떻게 해서 러시아와 끊임없이 이렇게 경쟁을 벌일 수 있었는가? 당시 일본을 도와줬던 2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냐? 여기 보이는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영국하고 1차 영일동맹을 맺었고요. 1차 영일동맹.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한테 돈을 주면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뒤에 든든한 백을 얻고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세력을 확 끊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먼저 선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린 그걸 러일 전쟁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러일 전쟁이 발생하게 됐는가? 그 배경을 함께 보면요,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계속 펼쳐요. 자, 여기서 불안감을 느낄 나라는 누구였을까요? 영국도 있었겠지만 가장 불안한 나라는 일본이었죠. 아까 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계속 남하로 이렇게 내려와봐요. 그러면 일본은 더 불안한 거죠.
저 러시아가 더 영향이 커지기 전에 우리는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한 거죠. 자, 근데 그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디를 점령하는가? 러시아가 용안포라는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용안포.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쭉 해옵니다. 러시아 땅이 여기 있어. 러시아 땅이 쭉 여기 있어요. 러시아가 내려와요. 쭉 내려오다가 처음에는 중국 만주로만 또는 연해주에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냐면 우리 한반도의 압록강, 두만강 일대로 압록강, 두만강 일대까지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 사건이 뭐냐? 압록강 근처에 있는 용안포라는 특정 포구를 점령합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안포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의주가 보이죠? 의주 근처에 여기에 하나의 용안포라고 있는 용안포. 러시아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연해주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만주에도 영향 끼치고 뿐만 아니라 산둥 지역에도 러시아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러시아가 이제는 용안포까지 점령하니 누가 불안했다? 일본이 불안했다는 거야. 자, 그 불안 속에서 일본은 그래서 선제 공격합니다. 선제 공격. 먼저 선빵 때린 놈이 선빵 필승이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선빵을 때립니다. 어디를? 러시아 군함이 있는 일본 인천 제물포와 그 다음에 여기 류순입니다. 류순. 인천항과 류순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군대를 선제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러시아군은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발트 함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최고함대를 끌고 와가지고 일본과 싸우지만 발트 함대는 어이없이 너무 쉽게 격파당합니다. 그러면 일본은요, 가스라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니 이제 미국이 중재하게 되면서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포츠머스 강화 조약입니다. 1905년에 맺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 1904년에 시작해서 1년 만에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러일 전쟁을 배우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과 2차 영일동맹과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이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일본이 맺은 조약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세 가지 조약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스라테프트 밀약. 이건 뭐냐면 가스라라는 일본, 테프트라는 미국 사람 간에 맺은 조약을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서 어떠한 침략적 의도도 품지 않으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요, 미국의 식민지였어요.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을 일본은 어떻게 한다? 의도도 침략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지배를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자, 미국은 얻었어요. 뭘 얻었어요? 자기 식민지에 대한 권리를 얻었죠. 자, 그러면 당연히 미국도 줘야 돼요. 기부 받았으니까 테이크는 해야 돼요. 어떤 테이크를 하는가? 러일 전쟁의 원인이 되는 한국은 누가 지배한다?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독점권을 얻었으며 이제는 일본은 한국에 대한 독점권을 누구로부터 승인받았다? 미국으로부터 승인받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제2차 영일동맹을 보겠습니다. 제2차 영일동맹에 따르면 영국은 뭘 한다? 승인한다라고. 영국은 승인한대요. 뭘 승인한다? 일본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을 인정하는 뭐 이런 것들 권리를 승인한대. 영국은 승인한대. 뭐를? 권리를 승인한다. 어떤 권리? 일본이 한국에서 행사할 권리를 승인한대요. 일본이 한국에서 어떠한 권리를 행하든 우리 영국은 모르겠다, 모른 척 하겠다라고 인정한다라.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맺었던 포츠머스 강화조약입니다. 자,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따르면요, 러시아 제국 정부는 뭘 한다? 간섭하지 않고, 러시아 제국 정부는 약정한대요. 뭘 약정하는가? 간섭하지 않겠대요. 누가? 일본 제국이 하는 거.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뭘 하든 간에 간섭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들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조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러시아, 영국, 미국이 공통적으로 어느 나라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가요? 일본이 조선에 대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하든 간에, 어떤 권리 행사하든 간에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우리 세계 서양 열강들은 묵인하겠다는 겁니다. 모른 척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얻고자 한 것은 뭐냐? 바로 독점권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독점권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서양 열강들이 묵인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묵인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그 무기는 뭐인가? 그 무기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기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미국은 승인해주고요. 영국도 승인해주고요. 러시아 제국은 그다음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한다는, 간섭하지 않는다, 승인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양 열강들은 묵인해주겠다는 거고, 이 묵인을 통해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독점권을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요,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일본이 우리 국권을 침탈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서양 열강들의 승인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 승인을 얻는 세 가지 조약이 있었는가? 가스라, 테프트 밀랴, 그 다음에 2차 영일 동맹, 그 다음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받았어요. 즉 서양 열강들을 묵인해주겠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는 독점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Understand? 좋습니다. 자, 이러한 독점권을 얻으면서 다양한 조약들을 맺게 됩니다. 먼저 일본의 강제 명화 과정의 첫 시작은 뭔가? 한일 의정서의 체결에 있습니다. 한일 의정서는요, 러일 전쟁 직전에 맺은 것으로서 전쟁 수행 시 필요한 영토를 어떤 용도로? 군사기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한국의 영토를 군사기지로 사용한다라는 게 뭐다? 한일 의정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거 두꺼운 거 같죠?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을 맺습니다. 언제? 러일 전쟁 중에. 전세가 유리해지면, 즉 ING 중이다. ING. 러일 전쟁 중에 제1차 한일협약을 맺습니다. 거기에 핵심 내용은 뭐냐? 재정, 외교 분야에서 외국인 고문을 용빙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 고문은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들 자문해준다. 어드바이저 말이다. 어드바이저. 근데 말이 어드바이저지 사실 이거는 뭐다? 내정 간섭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거야. 내정 간섭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정 간섭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재정 분야에 메가타라는 사람. 외교 분야에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파견됩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 지도선이 묵인을 받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맺은 게 뭐냐? 을사늑약이다. 자, 묵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한테서 한국에서 어떤 짓거리 하든 이제 신경 안 쓴다. 인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짓거리다면 그 대표적인 짓거리가 뭐냐면 외교권을 박탈해 갑니다. 외교권을 박탈해 가고요. 그 외교권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둡니다. 우린 그거를 통감부 설치를 합니다. 통감부 설치. 이걸 따라서 이제 조선은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은요, 이제는 스스로 친구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걸 보호국 전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러일 전에 것들입니다. 러일 전쟁과 관련된 조약, 러일 전쟁 흐름 속에서 러일 전쟁 전에 맺은 게 한일 의정서고요. 러일 전쟁 중에 맺은 게 제1차 한일 협약이고요. 러일 전쟁 후에 맺은 게 늑약이다라는 거죠. 늑약. 자,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외교권만 뺏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국권들도 다 가져갑니다. 1907년에 맺은 게 정미 7조입니다. 정미 7조야. 그 배경은요, 고종의 강제퇴입니다. 고종의 강제퇴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종은 왜 퇴위했는가? 바로 헤이그라는 네덜란드.
유럽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 지역에서 많은 나라들이 모여 평화에 대해서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여기서 뭘 하게 되냐면 고종은 을사늑약은 내가 동의하지 않은, 내가 도장 찍지 않은 부당한 조약이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휘종, 이준 등 3명의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일본이 딴지 겁니다. 어이, 고종, 너 이제 외교권 없잖아. 왜 네 마음대로 그런 데 파견해? 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즉위했는가? 순종이 즉위하면서 맺은 게 뭐다? 정미칠조약이라는 거야. 정미칠조약은 입법권도 가져가고요. 인사권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군대 해산이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법권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뭐라 부르는가? 기유각서라고 합니다. 기유각서. 기후각서까지 오면서 우리는 손발 다리 다 잘린 거야.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주 국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주가 아니라 타인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는 국권을 일본인들이 대신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손발 다리 다 잘린 조선은 이제 일본에 병합이 됩니다. 당시에 일진회라는 단체가 합방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의, 정, 서, 평. 한일, 의정서, 평. 이걸로 여러분들 한 큐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한일 의정서죠. 한일 의정서죠. 한일 의정서. 자, 한일 의정서 핵심 내용이 뭐였다? 군사기지 사용권. 군사기지 사용권. 자, 1이 뭐다? 1차 한일 협약이었다는 거죠. 제1차 한일 협약의 핵심 내용은 뭐였다? 고문을 용빙할 수 있다는 고문. 어디 고문? 재정과 외교의 고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말이 고문, 자문, 어드바이저이긴 하지만 실상은 내정 간섭을 유발하는 요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러일 전쟁 끝나면서 이들로부터 무기를 얻게 되었다. 무기를 얻고 독점권을 얻었다는 거죠. 무긴 독점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주권을 본격적으로 빼앗아갑니다. 그게 뭐냐? 을사늑약이었다는 거죠. 을사늑약에 따라서 뭘? 외교실하고 외교권을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을사늑약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로 파견했지만 그러나 고종이 강제 퇴위되었다는 강제 퇴위되면서 그다음 맺은 게 뭐다? 정미칠조약이었다는 거죠. 정미칠조 핵심 내용은 뭐였다? 군대가 해산되었다. 군대 해산. 그 외에 뭐 인사권, 입법권 이런 것들도 다 상실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기유각서를 통해서 사법권마저 우리는 상실하게 되면서 병합적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 조선은 멸망의 길로 빠졌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과 병합하게 되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조약들의 사료들입니다. 사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는 것을 서로 약속한다. 조약이나 약속도 맺는 이 권한이 뭐죠? 맺는 이 권한을 뭐라 하죠? 우리는 외교권이라 하죠. 자, 외교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본국 중개를 거치래.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교권을 뭐 했다? 상실했다라는 거죠. 이 중개를 거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들, 우리 그걸 통감이라 하죠.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가는 무슨 조약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외교권을 상실한 을사늑약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사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법령 제정 및 행정의 처분, 즉 입법권을 누가 통감의 승인을 받아라는 거죠. 입법권마저도 이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4조 고등관리의 임면, 그 다음에 통관 추천 일본은 임명, 인사권. 인사권마저도 통감의 승인을 받아라. 우리가 사람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육군 한 대를 존치 황무수 담당하고 기타를 해산할 것. 이게
해산이다라는 거죠. 자, 군대 해산을 담고 그 외 인사권, 입법권 상실한 이 조약이 뭐다 이게? 정미칠조약이다. 정미칠조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 제2교는 외교권을 일본군 정부가 가져간다는 의미고, 즉 외교권 상실을 의미하고, 제3조 일본이 외교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정부를 대리할 통감한다. 즉 제3조는 통감부 설치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상실할 국권은 입법권, 인사권, 군사권, 특히 군대 해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한 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건요, 일본의 국권 침탈이었어요. 국권 침탈은 몇 가지 조약? 5가지 조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5가지 조약은 한, 일, 의, 정, 서가 있었고 마지막에 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속에서 뭐가? 국권이 침탈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이 뭐다?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뭐였다? 군사기지였다.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였고. 자, 이름 뭐였다, 여러분들? 제1차 한일 핵심 내용 뭐였다, 여기가? 고문을 파견한다. 누구?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이었다는 거고, 이 재정의 메가타 씨, 외교인 누구? 스티븐슨 씨가 파견되었다라는 거죠. 자, 의는 뭐다, 여러분들? 을사늑약이었다 했죠? 여기서 뺏긴 건 뭐다? 외교권이었다. 외교권. 그리고 이걸 대리 수행할 통감부를 둔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정은 뭐였죠, 여러분들? 정미 7조였다는 여기서 빼앗아간 건 뭐다? 인사권, 사법권, 군사권, 특히 군대 해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선은 뭐다, 여러분들? 기유각서였다. 기유각서는 사법권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손말, 외교, 인사, 입법, 인사, 군사, 사법, 팔달 다 잘리면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니 이제는 일본이 대신할게라고 하면서 병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흐름 속에서 일본이 이렇게 멋대로 국권을 빼앗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Y 멋대로 국권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 바로 이 사이에 있었던 조약들, 이게 뭐였다, 여러분들?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그 다음에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통해서 뭘 얻어냈다? 서양 열강들의 묵인을 통해서 독점권을 얻었기 때문에, 멋대로 국권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늘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한 수업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